고1 때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원래 1등급인 학생들이 수능 때도 1등급이 나오잖아요, 국어가. 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그 1등급이 나왔냐?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수능 문제집을 풀었냐? 아니잖아요. 네. 그게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공부의 3계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원장님,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3계명 어떻게 될까요? 3계명 말씀드리기 전에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네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부터 다 생각부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공부에 도움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도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수면입니다. 선생님이 산 증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최악의 케이스. 아예 안 자고 학교를 다녔죠. 졸긴 했는데 누워서 잔 적이 없어요. 몇 달 정도 그렇게 생활한 것 같아요. 그때 몸도 많이 상하고 정신도 많이 상하고 공부도 되게 안 됐었는데요. 학교 끝나면은 학원에 가든 자율학습을 하든 간에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와요. 집에 오면 보통 한 9시, 10시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침 한 6시 정도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6시 되면은 씻고서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이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뭐냐? 머리가 이상해진다. 그리고 공부가 굉장히 잘 안 된다. 배우는 게 없고 30분 전에 공부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케이스인데 제가 여러 개 해봤는데 네. 아예 안 자는 거 해봤고요. 네. 그때도 실은 안 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이러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서 정신 차려보면 한 20분 지나 있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되죠. 네네네. 몸 상하고 공부 집중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단위별로 다 해봤어요. 거의 네. 2시간 자기, 3시간 자기, 4시간 자기, 5시간 자기, 6시간 자기 다 해봤거든요. 네. 6시간 미만으로 자면은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안 된다. 공부가 잘 안 된다. 최악의 케이스. 잠을 안 자면 안 좋은 게 많아서 공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잠을 자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부는 장기 기억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잠을 안 자게 되면 전날 배운 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일주일 전에 배운 게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숙달된 것도 잘 안 돼요. 수학 문제 푸는 거는 꼭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습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습관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네네.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거 많고 이런 것도 장기 기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연습한 게 내일 못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에 신호 패턴이 두뇌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냐면 감정을 관장하고 있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두뇌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거쳐 들어가요, 정보가. 감정을 관장하는 곳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 히포캄퍼스라고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죠. 장기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호가 들어가는 순서가 그래요. 따라서 감정이 좋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럼 감정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트레스를 풀었을 때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푸는 것 중에 아주 큰 게 잠이고 꿈입니다. 꿈을 꾸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물론 기억력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은 꿈을 꾼지 안 꾼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꿈은 분명히 90분마다 평균적으로 꾸게 돼요. 한 7시간 반 해서 오후에 꿈꾸는 거거든요. 한 5번 이렇게 꿈꾸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공부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공부 잘 안 돼요. 성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 장기 기억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거,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적게 자면 공부에 아주 큰 악영향이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고등학교 되면은 잠 줄여서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힘들어요. 심적 부담이 많습니다. 잠을 안 자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리냐고요.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들이 시간을 잡아먹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잠을 7시간 이상 자야 돼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두뇌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자꾸 집어넣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7시간 또는 7시간 반 이상 자지 않고 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첫 번째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 7시간 이상 수면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되면 책 읽기가 안 된다, 맞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단적인 예로 이런 생각을 해요. 국어 시험 어렵잖아요. 특히나 상위권인 학생들한테 제일 눈에 가시 같은 과목이 국어일 거예요. 국어 때문에 공부 어느 정도 잘하는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이런 거 못 봤어요. 고1 돼서 국어 점수가 낮았는데 네. 수능을 타겟팅한 문제집만 국어 거를 풀어가고 5등급이었는데 1등급이 된 사람은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집을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그런 거는 단 한 건도 못 봤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어가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은 그 1등급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 그 학생들은 거의 95% 이상이 고1 때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원래 1등급인 학생들이 수능 때도 1등급이 나오잖아요, 국어가. 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그 1등급이 나왔냐?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수능 문제집을 풀었냐? 아니잖아요. 네. 그게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책 읽기. 네. 책 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입학해서 입시 준비를 안 했어. 아, 어떡하지? 국어 모의고사 어떻게 될까? 시험 봤는데 딱 봤는데 1등급. 고3 때까지 계속 1등급. 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1등급 비결은 뭐냐? 책 읽기였다. 근데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아이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책은 아예 안 읽어요. 문제집만 푸는 거예요. 국어 문제집만. 그리고 1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 수업 들으러 다니고, 1타 강사 수업 들어갖고 국어 점수가 뭐 5등급에서 1등급 됐다, 이런 사람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댓글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국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따로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수업을 안 들은 이유가. 네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 학생은 뭐가 자기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아,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던 아니면은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알던.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 만큼 내가 공부를 잘한다. 이걸 알아요. 사춘기 때 지겨워져도 좀 책을 좀 읽으려고 하고 책을 많이 사고 책에 관심이 많고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출이 많으니까 이해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전 과목을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뭐 문해력이 떨어지면 국어, 영어를 비롯한 다른 과목들도 쉽지 않아요. 다 책으로 돼 있잖아요. 시험 자체가 다 글로 돼 있는데.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영어면 영어책, 국어면 국어책, 다른 언어라면 다른 그 언어의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대치동 아이들은 대체로 언어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놓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경험은 있어요. 경험은 있는데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책 읽기가 주잖아요. 영어 책 읽기.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이제 고1 정도 됐을 때 모의고사 보면은 다 1등급 나오죠. 내신 잘 보는 애들도 실은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내신 잘 보잖아요. 영어 내신을. 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처럼 되고 싶은 아이들은 책을 안 읽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모의고사 문제집만 풀려고 하고 내신 그 잘 가르친다는 사람한테 가갖고 그 내신 수업만 들으려고 하고 네. 이러니까 고1, 고2, 고3 3년 동안 아무리 그거를 생고생해서 한다 할지라도 책 많이 읽었던 애들이 고1 때 실력이 안 나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상당수가 이런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애들이 학원에 왔는데 영어로 된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그거를 안 읽으려고 해요. 아, 선생님, 저는 이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수능 잘 봐야 된다고요. 저 내신 잘 봐야 된다고요. 제가 그거 지금 급한데 왜 책을 읽으라고 하나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너 문제집 그거 가져와. 야, 문제집 풀지 마. 책만 읽어. 넌 여태까지 책을 많이 못 읽었다고 하니까 지금 따라가려면은 남들이 읽었던 거 지금 읽어줘야 돼. 이거 기본을 안 깔고 가면은 소용없다. 진짜 소용없어요. 전 되게 아쉬운 거예요. 고1 입학해서 열심히 하기 시작한 애들은 이미 늦었어요. 내신은 날려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신을 잘 보려면은 실은 수능 점수 나오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특히 여기 강남권에 대치동 근방의 학교들은 1, 2년 동안에 쌓아오는 그 데이터가 이미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1, 2, 3 있으면은 고1, 2, 2년 동안 책 읽어라. 그리고 고3 때부터 어느 정도 수능형에 맞춰서 공부하면은 그러면 나올 수 있죠. 수능이 점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급하니까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기출문제로만 갖다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왜냐? 기출문제는 훈련에 특화된, 영어 실력 향상에 특화된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 못하고 급하기만 해서 그런 지도를 못 받아들이는 애들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어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국어는 왜 저기 학원 다니고 앉았냐. 차라리 그 학원비 그거 아껴갖고 책을 사서 봐라. 뭐 문학, 비문학 뭐 나눠갖고 글 유형별로 뭐 어떻게 공략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1등급 나오는 애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을걸요? 그런 분류법이랑 그런 문제풀이 그 방식 같은 거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읽어갖고 그냥 모의고사 봤는데 1등급이네? 이런 애들이 거의 다일 거다. 저는 이제 유학 갔을 때 고등학교가 4년이에요.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학년에 넣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딱 들어간 다음에 벌써 학교에서 나눠주는 책이 저한테 어려워요. 영어를 못하니까. 생각을 했죠. 아, 나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려고 유학 왔으니까 한국에서는 공부 잘했는데 이 힘드네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주변에 나랑 나이는 같은데 선배죠. 한국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책을 읽으라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읽을 만한 책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쌓아놓고 읽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책을 좀 좋아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참고 읽고, 읽다가 보면 좀 재밌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읽고, 뭐 단어 한두 개쯤 찾아보고. 근데 거의 안 찾아보게 돼요. 힘드니까.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면 잘 돼요.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어를 잘해야 돼, SAT 1년 있으면 볼 텐데, SAT가 이제 미국 수능이니까 그 수능 문제집 사서 읽었다. 아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못 오죠. 여기 못 오죠. 그래서 이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꼭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책 읽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정말 빠른 길이다. 마지막 세 번째 3계명 뭘까요? 학교 수업을 잘 들어라.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굉장히 어려워요. 대치동 주변은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어야죠.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조금 수월하다, 내가 좀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까지 해주면 딱 정리가 돼요.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 듣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하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시간 절약하면서 수업 듣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럼 실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려고 하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정보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 같은 과목은 지문을 주어지고 시험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딘지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말씀하고 지금 영어 하는 거랑 계속 이제 매칭을 시켜가면서, 선생님 말씀 영어, 선생님 말씀 영어 매칭 시켜가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또 선생님의 말투라든가 또 선생님이 힌트를 주세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선생님들은 나는 알려준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캐치 못해요. 누가 캐치하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걸 듣고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표시라도 해놓습니다. 평소에 필기를 안 하는 학생이라도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놔요. 나중에라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이라고 해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루스할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업 아닐 때 내신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면 돼요. 그 시간에 뭘 하냐? 기초하면 되죠. 책 읽고 기초 공부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좋잖아요. 수능이나 고등 내신 잘할 수 있잖아요. 기초 실력이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 과목이 아닌 것들, 국영수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더욱더 수업 시간에 끝내려고 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에 집중해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내가 다 맞춰버리겠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 머릿속에 떠올리고 예상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그렇지 않고 수학 숙제 하고 있어야지 하고 딴짓하고, 그 딴짓하고 있으면 효과가 안 나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된다. 전 또 경험이 있어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이제 준비원들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안 들으니까 성적이 떨어져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상위 1%만, 중학교 내신 1%만 과학고등학교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 못 맞힐 뻔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맞다. 학교 수업을 듣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따져보면은, 선생님 설명만 듣는 걸 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자기가 들을 거 듣고
듣고 동시에 이제 내가 익숙한 내용이다 하면은 그 시간대 책을 보고 상대적으로 좀 덜 익숙한 내용을 여러 번 점검하고 이런 거를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자기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시간대를 아마 학교에서 보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다 날린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안 그러고 뭐 학교 수업은 배우는 게 수준이 왜 이렇게 낮아요? 선생님들은 좋으시지만 뭐 이렇게 쉬운 걸 배워? 나 다 아는 건데 난 잔다. 하다가 있다가 밤이 됐으니까 깨어나야지. 나는 어려운 걸 배우는 학원에 가서 에너지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바이오리듬이랑도 좀 안 맞고 안 맞아요. 네, 좀 이상하게 되는 것 습관이 같아요. 무섭습니다. 영어 학원 와서도 졸아요. 습관이 되니까. 공부할 때 중요한 3계명을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